360억 원 정도, 태양광이 약 120억 원, BIPV 쪽도 한 80억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위즈의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환경부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감축설 및 지원 사업에 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산자부 산하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총괄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산자부고요. 산하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이고 실제 시행하는 주관 기관은 다 신재생에너지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 보급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주택지원 사업이 있고요.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이 대상이 됩니다. 또 주택지원 사업은 쉽게 생각하시면 시골 가면 단독주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택용 태양광인데 보통 한 3km 정도가 설치가 되거든요. 한 5km까지 지원이 되지만 그 사업은 대부분 이런 주택지원 사업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대략 한 50% 나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지원 사업 외에 건물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지원 사업은 이름을 주택이 아니니까 건물이라고 이름을 지신 것 같아요. 공장이라든지 건물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건물지원 사업이고요. 건물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지원해주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직강, 채광,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가장 많이 진행되는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광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보급 사업이고, 그 외에 지자체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급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보급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업이라는 것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그 회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검토해서 뽑는데, 연간 최소한 300개 이상을 뽑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정된 업체를 뽑아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에 건물지원 사업은 빠르면 한 3월 정도에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 공고는 아마 3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공고문이 나올 때 전체적인 각 에너지원 전체 예산과 각 에너지원별로 배정된 예상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금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약 36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그 중에 태양광이 약 12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양광 BIPV 쪽도 거의 한 80억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위에 그냥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BIPV 쪽에 계속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곳이 설치가 가능하냐고 하면 주택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소유한 모든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들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조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들 건물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보조금 단가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보조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좀 복잡한데, 태양광 공고문을 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모듈로 했을 때 킬로와트당 74만 1,000원, 저탄소 모듈로 했을 때 86만 7,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가고요. 해당 사업은 다 공단에서 하는 보급사업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 부가세 포함 개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나 축산시설 하는 경우는 보조금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일반 모듈 84만 9,000원, 저탄소 모듈 99만 9,000원. 축산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쪽 위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실제로 농업용 전기가 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전 BIPV 같은 경우는 별도, 보조금 단가는 별도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게 태양광 고정식 일반,
인데 일반 모드와 저탄소 모드는 이제 탄소도 모두 등급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산 모드는 저탄소 모드 1, 2등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산 모드 같은 게 일반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국산 저탄소 모듈로 설계해서 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단가 차이 봤을 때는 모듈 가격 차이보다는 이게 좀 더 높기 때문에 저탄소 모듈로 하시는 게 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25년 공고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파악해서 최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지원 기준의 조건에 이제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100kW 이하입니다. 아시겠지만 100kW가 그게 생각보다 큰 발전소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다 소비하고 부지가 넓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용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많은 건물들에 이런 태양광을 보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인기가 되게 없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이나 공장에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발전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차원형 전기요금이 엄청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50kW까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50kW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전기요금 절감하겠어 해가지고 저도 이전에는 거의 지원 안 했다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 지원 범위가 200kW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그때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 많아서 그때부터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졌고요. 전년도부터 다시 또 100kW로 줄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200kW까지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막 신청하다 보니까 용량을 적정하게 100kW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 기업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당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중견기업도 뭐 사업장이 뭐 인천에도 있을 수 있고 청주에도 있을 수 있고 전라남도에 있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사업장이 다르면 거기에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이제 공고를 보시면 좀 헷갈리는 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REMS라는 게 있어요. 이 REMS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모니터링 회사가 한국에너지인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의 REMS 기준에 맞게 개발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많은 모니터링 업체는 이 REMS까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REMS라는 이제 모니터링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니터링 자체는 고객 입장에서 뭐 사용자 치나 UI는 좀 아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아예 좀 그런 REMS 모니터링 외에 그냥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화면 따로 그것까지 같이 해드리는 걸로 그런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수당 50만 원이 들어가고요. 태양광 부분에서는 그 중에 25만 원이 지원금입니다. 이 보급사업은 기본 5년간 유지이기 때문에 5년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건물 지원사에 있어서 제일 좀 복잡한 게 프로세스가 좀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아마 이해하기가 되게 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조는 크게 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이제 태양광 설치하려는 기업,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라고 하지 않고요. 참여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센터가 있는데 센터는 이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생 에너지 센터를 말합니다. 공고가 나오면 신청자하고 이제 참여기업이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업 신청서를 고객사가 직접 좀 작성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거의 다 대신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에 필요한 이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보조금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신청 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기관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나눠서 이 서류를 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런 보조금 사업은 서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서류 보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류가 정확하게 구비가 안 되면 아예 신청 자체에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검토 단계가 있고요. 그것까지 다 오케이가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그냥 최근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는 거의 한 7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7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뭐 기업 고객하고 시공사 창업 기업이 이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사업 진짜 하겠습니다라고 센터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을 하는 데까지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고 신청하고 계약해가지고 공사하는 데까지 필요한 서류. 근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단에다가 완료 보고하는 서류. 총 3단계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실제로 선정됐으니까 한 달 안에 이 공사를 착수한다라는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 공단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 시스템을 이제 BPM이라고 하는데 신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다 BPM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양광공사는 부조검토 받고 인허가 받고 이제 공사하고 사용전 감사 받는 그런 프로세스는 다 동일하고요. 자가소비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램스,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까지 다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공단에 완료 보고를 하면 설비 확인까지 이제 신청하면 공단에서 파견한 실제 설비 확인 담당자들이 와서 진짜 사업계획서 기준대로 설치했는지 신재생센터에서 만든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다 봅니다. 그래서 선정됐다고 보조업이 다 무조건 확실하다가 아니고 시공하는 참여 기업이 공단의 기준에 맞게 딱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서 설비하기 때 문제가 없게끔 다 잘 확인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기업이 이제 하면 전년도 12월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위에다 보고를 해서 2월, 3월에 같이 준비해가지고 신청하고 결과가 7월에 나오고 7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인허가 준비하고 한 3, 4분기가 훅 갑니다. 거의 뭐 4, 4분기 때 공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당연히 연초에 다 이제 보급사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선정하고 나면 거의 막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역이 가장 심할 때 어쨌든 우리나라 예산이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사업에 선정이 되냐를 봤을 때 이런 평가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량 평가 항목 10점, 비계량 평가 항목 90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량 항목에서 10점을 맞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착공 시기는 30일 이내 3점 밖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 기간은 이제 90일 이내 2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받았으면 2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근데 보통 요거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사업 포기 기간이 3점부터 마이너스 3점인데 요건 참여기업에 대한 점수입니다. 참여기업이 전년도 건물지원 사업 미준수 비율이 높으면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여기업한테 해당 점수를 파악해가지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을 관리 잘하는 참여기업이랑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는 가점 4점. 당연히 이런 데 우선입니다. 거의 사회복지법에 이제 신청하면 거의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뭐 킵 선도 기업이라든지 아리백 기업 4.3점을 받고는 하고요. 보통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뭐 3점 받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증빙하면 1점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증빙 1점. 저탄소 태양광 모듈 수는 가점 1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거는 잘 계산하셔가지고 참여기업하고 잘 계산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계량 평가 항목은 총 90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정말 그 심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점수를 배점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똑같은 사업계획 작성하더라도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모든 지원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의껏 사업계획서까지 잘 준비해서 지원을 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그 해의 예산과 경쟁률 다 여러 가지 종합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24년도 같은 경우 좀 많은 기업이 잘 됐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이 지원을 했지만 탈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되게 좋은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위에다 보고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런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표준 설치 계약서, 건물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설비 설치 계획서, 건물 지원 안내 및 확인서,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 지원 사업 변경 동의서,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설치 완료 확인서 등등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여기업이 어느 정도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임대 건물에 하면 되냐? 안 됩니다. 신청자 면의는 무조건 건축물 등록대장상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건물주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 좀 결국 나중에 이런 비용 처리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90일 한 다음에 한 번 정도 연계해서 추가 90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기업별로 이제 3년, 유지보수 3년 하자증권 혹은 5년 하자증권을 하게 됩니다. 참여기업별로 다릅니다. 이건 뭐 참여기업 선정될 때 가점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업체별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용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이한 게 이 사업비가 이제 부가세 포함 단가로 항상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 가격으로 하면 좀 숫자가 항상 이상하게 좀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맞춰가지고 좀 해야 되고요. 보조금은 참여기업한테 직접 갑니다. 보조금만 바로 시공사한테 갑니다. 자부담 금액은 직접 그 참여기업이 시공사한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이전에 많이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절대 기업한테 왔다가 참여기업한테 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 모듈,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받은 제품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건물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리백을 해야 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 전기요금 절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대표적인 보고 사업인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 사업은 경험이 많아서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글 남겨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사업성이 엄청 좋아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거의 2년 이내에 다 투자 회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지원 사업과 함께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